실험을 통해 가지고 심신의학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심리학회 2년 전에 회장이십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신 마틴 슬리그만이라는 그런 교수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실험을 했냐 하면요, 쥐를 300마리를 두고 쥐 몸에다가 암세포를 넣습니다. 여러분, 암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이 세코마 18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차지요. 암이 되면 이제 복수가 찰 때, 그게 사실 가장 마지막 단계 보통 이렇게 보는데, 이 세코마 180을 300마리 몸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A, B, C, 100마리씩 100마리, 100마리 이렇게 나눴어요. 자, 첫 번째 A그룹은 몸에 암은 들어왔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냐 하면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 방에 이 바닥에다가 전기를 충격을 주는데 몸에는 해롭지 않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찌릿찌릿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에 암은 들어왔는데 이 충격을 받으니까 찌릿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쪽 방을 탁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이쪽 방에다 또 다시 또 전기를 또 줍니다. 그러면 얘가 깜짝 놀라 이 방에 톡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다가 왔다 갔다 왔다가 충격하니까 나중에는 이 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나중에는요, 도망갈 생각을 못해요. 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쥐는요,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충격 몸에 끔쩍 이렇게 놀라고만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쥐는 암은 내 몸에 왔는데 이제는 피할 데가 없다, 죽었다. 이것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환자들이요, 암이 오면 첫 번째 암 오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죽었다, 피할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그룹이에요. B그룹은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쪽 방을 딱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쪽 방에 가면은 충격을 안 줘요. 그러면 여기서 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만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먹이통을 어디다 둬요? 이쪽 방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가 여기서 놀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방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물고 탁 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B그룹의 쥐는 뭐냐 하면은 암은 왔지만 피할 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이제 무의식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C그룹입니다. C그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예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몸에 암은 왔지만은 먹이통을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시큰 먹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난 다음에 3개월 후입니다. 여러분, 쥐에게는 3개월이지만 사람 나이로 하면 5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전부 다 쥐 300마리를 개복을 했어요. A, B, C 그룹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어디가 제일 암이 많이 퍼졌을까요? A는 피할 데가 암은 없다. 그 다음에 B그룹은 피할 데가 있다. C그룹은 그냥 시커먹어라.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많이 퍼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A, 손 들어보세요. 제일 많이 퍼진 거. 네. B그룹, C그룹. 네. 정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네, 보세요. 당연하죠. A그룹이 제일 많겠죠. 몸에 암은 왔지만 스트레스는 계속 받는 것이 73% 나왔어요. 그 다음에 B그룹은 피할 데가 있다. 암은 죽는 병이 아니야. 실제 암은 죽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에 독감같이 왔다가 얼마든지 통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의료 그 시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눈까지 본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30일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둡니다.
우리가 가령 여러분 암이 오면은 여러분 그 직장을 쉬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궁금하시죠? 여러분 내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암이 왔을 때 계속 해야 된다.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만둬야 된다. 손 드세요. 예. 손만 드시는 분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정답은 뭐냐 하면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럼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온 사람은 과감하게 일을 내려놔야 돼요. 내 능력이 힘이 100인데 일거리가 200, 300 감당을 못하면은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 사람은 과감하게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일이 너무 없는 것도 또 스트레스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기 능력이 100인데 일을 아예 보세요. 이게 C그룹에 이제는 암이 왔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하고 난 다음에 방안에 뭐 시컷 먹고 그 다음에 천국같이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없는 거 이것도 스트레스가 된다 한 얘기예요. 가장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이 100인데 거기에 비해서 한 70%이 정도의 일만 온다면 굉장히 우리 몸에 일랑게 따라가야 된다. 활력을 줘요. 자, 이게 오히려 면역을 높이고요. 건강을 우리 회복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보세요. 난 피할 데 없다 하는 거하고 피할 데 있다 하고 이 차이가 몇 프로예요? 차이가 42%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아요. 단지 뭐냐 하면 난 죽었다 하는 생각하고 무슨 소리야? 암은 죽는 병이 아니야.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어. 이 생각 마음의 힘이 42%입니다. 이거는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의학입니다. 마음의 힘이 얼마나 우리 몸을 좌지우지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B와 C 그룹을 볼 때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셀리그만의 그 조교들이 새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B 그룹의 C 이쪽 방에서 놀다가 먹이 때문에 이쪽 방에 건너가서 그래서 이게 가지고 물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옆에 먹이통 옆에다가 버튼을 한 개 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뭐를 갖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버튼을 탁 밟았어. 전기 찌릿찌릿 오는 순간에 버튼을 탁 밟으니까 전기가 착 꺼지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만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뭘 배우냐 하면요 요 버튼만 누르니까 전기가 꺼지더라.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 쥐들이 물고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 물고 놀다가 전기만 오면 옆에 버튼을 가져다 탁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가 서너 마리 같이 놀고 있다가 찌릿 오면은요 가까이 있는 쥐한테 신호를 탁 줘요. 그러면 쥐가 가까이 있는 쥐가 탁 눌러버려요. 이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훈련을 했던 쥐는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 23%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보세요. 내가 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부정에 피한다는 것은 부정이에요. 부정의 긍정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게 위험이 오면 내가 끈다 하는 것은요 긍정의 긍정이에요. 이것은요 그만큼 벌써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심신의학에서 마음의 의학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 그림은요 2000년 시작되면서 네이처라는 그 잡지에서 실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네이처라는 잡지가 얼마나 유명한 잡지예요. 근데 거기에 실린 이게 누가 그림을 그렸냐 하면요 의사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의사. 현대 우리 의학자들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100년의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사하고 간호사가 열심히 물을 지금 바닥에 흘러있는 물을 지금 닦아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원인을 찾아 네,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전부 다 이게 전문가들이시라서 바로 아시네요.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은 지금 바닥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물만 닦아냈지 근본적인 수도꼭지를 잠그지를 못, 고장난 수도꼭지를 여기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 이거죠. 그 위에 제목을 보시죠. Treating the symptom. 증상을 지금 치료했다. 그러니까 열 나면 해열제 이기고 설사 나면 하고 설사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혹이 생기면 혹 자르고 뭐 이런 것밖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혹이 생겼는지, 왜 열이 나는지, 왜 설사가 나는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의학은 근본적 치료를 못해왔다 하는 것을 아주 지금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100년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의학이 뭔가?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이게 오시는 분들이 관심 아니겠어요? 자, 다음. 여러분, 이 건물이 이 빌딩이라는 것이요. 지금 한 20년 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 몸도 빌딩 것 같아가지고 젊을 때 20대, 30대는 싱싱해가지고요. 웬간한 뭐 해도 고장이 안 나요. 근데 이 건물이 한 50년 돼 보세요. 그럼 어찌 될까요? 중간중간에 배관 시설, 파이프라인이 이런 것이 전부 다 녹이 슬고 아니 어디서 자꾸 물이 흐르는 거야. 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잡기가 쉬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벌써 노화 이런 현상이 50대, 60대 되면 자꾸 이게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암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 자,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원인. 이런 질환이 어떤 것인가 하면 당뇨, 심장, 고혈압, 뇌졸중, 암, 성인병 이런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유전적인 것은 아주 적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령 쌍둥이를 두고 다른 환경에서 키워보니까 완전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이 훨씬 더 크더라는 얘기죠. 자, 쌍둥이를 뒀는데 이쪽에는 아버지가 그 환경이 말이죠. 술, 담배 먹고 이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폐가 뭐 폐암이 오든가 이런 것이 간 이런 것이 나빠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후천적인 것이 뭐 어떤 영향이 있냐? 음식, 흡연, 공해, 음주, 마약, 뭐 물리적 환경, 성격, 생활 스타일, 그다음에 사회, 대인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다른 팩트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여러분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우리 한국통합의학학회 여기 보면은요 우리 의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션 영양,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 그 다음에 저희 사이콜로지 심신 이것이 같이 들어가요. 요 5개가 움직이는데 2004년도 우리 한국통합의학학회가 생기면서 제가 심신의학 분과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쪽 방면에 이것을 제가 같이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요. 도대체 통합의학,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요. 제일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이게 그 정통의학을 스탠다드 메디컬 케어 이것이 바로 정통의학이겠죠. 그 다음에 마인드, 바디, 스피릿 이것이 이제 심신의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대체의학 이런 것을 전체 함께 통합을 해서 우리가 통합의학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를 중심으로 해서 애리조나, 듀크 뭐 이런 많은 지금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일본에서는 심요내과라고 이것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2004년도에 가톨릭 의대에 첫 번째 이제 우리 한국에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12년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 통합의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게 한번 보면요. 자, 이게 보면은 Physician Acceptance를 해가지고 이게 의사들이 얼마나 이것을 수용하느냐. 의사들이 좋아하는 것은 위의 쪽이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언스 스포트를 해가지고 이 과학적인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 이쪽에는 high, low 했으니까 여기가 과학적인 논문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것이 별로 떨어진다 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의사들도 좋으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어느 쪽이에요? high 하면 이쪽이죠. 그렇죠? 가장 높은 것이 뭘까요? 심신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것은요. 심신의학은 의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 박사지만은 의과대 교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실 지금 각 대학에서 제가 8군데를 출강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이 이렇게 홍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큐펑처, 이게 한의, 침술, 이런 것이 들어가고, 허버, 그 다음에 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이런 병원의 그 원목이라든지 뭐 스님들이 가지고 기도해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뭐 플라시보 효과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환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그래서 의사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학적인 것은 좀 떨어지지만, 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그 다음에 기공, 에너지, 그 다음에 뉴트리션, 그 다음에 롤핑, 타이핑, 이 동종요법이라고 합니다. 동종요법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화학적인 거. 그 다음에 캔서 테라피. 이 캔서가 왜 지금 저렇게 떨어졌느냐 하면요, 이제 아직까지 근거, 과학적인 이거 좋다. 여러분 뭐 개똥쑥이 좋다. 그런 거 들어봤죠?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좋다 하니까 이런 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그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요, 뭐 누가 사람 묻고 나왔다 그러면 거기 확 몰려가요. 그렇지만은 100명 가운데 한두 명 나오는 것 가지고 그때 그 묻고 나왔는지도 뭐 근거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우리 심신의학이라는 것은 바로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를 해가지고 심리, 신경, 내분 및 면역학, 이런 학문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사이코라는 것은 정신, 심리잖아요. 마음. 이것이 내분 및 면역학, 엔도, 이뮤놀로지라는 몸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뉴로, 다시 말하면 뉴런, 뇌, 몸과 마음의 그 사이에 연결하는 것이 완벽하게 뉴런, 다시 말하면 뇌에 보면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유로펩타이드라는 이런 호르몬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엔돌핀 들어봤죠? 네, 도파민, 옥시토신, 뭐 세로토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뇌의 뇌 신경의 촉수 사이에 여기 흐르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전부 다 마음의 현상에 따라서 그 물질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심신의학은 학문이 되기 위해서, 로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개를 거쳐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뭐 100명에 한두 명 나가지고 학문이 아니에요. 적어도 50명, 70명 이상 근거를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저절로 했다 그러면 이게 학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저절로가 아니고 왜 어떻게 낫게 됐는지 메커니즘이, 그것이 근거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신의학에는 반드시 이 심리신경 내분 면역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만병의 첫 출발이 사실 이게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본래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프레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프레스. 여러분, 프레스가 뭐예요? 압박받는 거 있죠? 여러분, 동네에 참기름집에 가보면은 참기름을 짤 때 위에서 막 돌리면 계속 이게 압박을 받다가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서 기름 밑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의 몸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계속 스트레스 압박을 받으면 이게 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봉지에, 까만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놨습니다. 꼭 묶어놨어요. 근데 이거를요, 햇빛이 쫙쫙 내리쬐는 여름에 밖에 내놓으면 어찌 될까요? 안에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나중에 빵빵해지죠.
빵빵해지는 게 요게 뭐냐 하면은 속 안에 불이 타듯이 그게 화병이고, 그리고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그대로 놔두면, 방치해두면 어찌 돼요? 펑 터지겠죠. 이 펑 터지는 것이 위로 텅 터지면 가령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뭐 사이코틱 디지즈로 이렇게 병이 생기겠죠. 그러나 밑으로 펑 터질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물이 줄줄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에 암이 생길 수가 있고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현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현대인들의 성인병, 만성질환 이런 병들이 거의 약 한 80에서 85%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은 생활 습관병, 그 다음에 성인병.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하고 직결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자, 이것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그 메커니즘, 그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병을 역전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그 원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뇌에서는 시상하고 뇌하수체 이런 큰일 났다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바로 영향을 오게 되면 이게 부신, 우리 콩팥 위에 부신 피질이 있고 이렇게 호르몬을 뿌려줘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면역 체계에서 영향을 받고 다시 이것을 이 악순환이 된다 한 얘기죠. 이 악순환. 근데 이거를 이제 선순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몸에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카테코라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르페인프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호르몬이 이제 뜨고 바로 사촌이 바로 떠요. 그게 뭔가 코티졸입니다. 코티졸. 자, 여러분, 카테코라민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선생님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테코라민, 그 다음에 코티졸,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창조자가 우리 몸에 이것을 넣어놨을 때 나쁜 거를 왜 넣어놨겠어요? 이게 과하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호르몬이 없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과하니까 우리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자,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다가 큰 그게 쇳바들 한 마리 만났습니다. 그럼 나를 보고 하고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풀려가 있어요. 내가 도망을 쳐야 돼요. 자, 여러분, 이랬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만났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리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스트레스 받을 때 생리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머리가 쭉 뻗어겠죠. 하고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요. 심장이 쿵쿵쿵쿵 막 이런 심장이 막 뛰어. 눈이 어떻게 돼요? 똥 그래져가지고 동공이 순간에 확 열립니다. 그러면 돼요? 자, 이게 보세요. 눈이 확 열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장이 뛰고, 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죠. 근데 이 우리 몸은요 기억을 합니다. 어떤 기억인가 하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산길을 가다가 뭐 시커먼 걸 만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고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곰인지 아니면 바위덩어리인지 정확하게 보라고 동공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이 조금 전에 카테코라민이라든지 코티졸 이런 호르몬이 우리 부신에서 쫙 뿌려주는 순간에 심장이 쿵쿵쿵쿵 뛰면서 눈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봐라. 그럼 진짜 딱 보니까 곰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 되죠. 튀는데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같이 이렇게 쿵쿵쿵
쿵. 이 심장 가지고 튀어버리면 심장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밍을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쿵쿵쿵쿵 뛰게 하고 튀면 나중에 이 심장이 망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심장 망가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다가요, 도둑이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튀고 불이야 하고 튀면요, 그런 사람 한 달만 하면 심장 다 망가져 버려요. 무슨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시키는 것이 조금 전에 카테코라민, 코티졸, 이런 호르몬이 뜨는 순간에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위도 순간에 딱 멈추게 되고요. 성적인 거 침이 바짝 마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한 얘기죠. 자, 다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모든 몸에 이런 기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영향을 한 군데만 받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렇게 심장이 쿵쿵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장 뛰다가 나중 되면은 빨리 뛰겠죠. 아주 그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굉장히 빠르지는 거예요. 다음에요.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한스 셀리어라는 그런 박사님이 심신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병이 오냐 하면 이렇습니다. 개를 보고 큰일 났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시간이요. 이게 계속 뛰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뛰는가 하면요. 쿵쿵쿵 뛰다가 이것이 정상을 돌아옵니다. 요 정상 오는 시간이 5분에서 한 7분 정도 돼요. 그래서 정상을 돌아오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해가지고 항상성.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 몸 모든 장치는요, 자꾸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5분에 7분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곰을 만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옛날 조상들 곰을 1년에 몇 번 만나요? 대충 한 몇 번 정도 만날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두 번. 만나기 쉽지 않죠? 곰만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늑대도 만날 거고 여우도 만날 거고 뭐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산에 다니다 보니까 1년에 한 5번, 10번 정도 이 정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현대인들은 우리가 곰을 몇 마리 만나요? 1년에? 안 만나요? 자, 이 심장 박동기를 이렇게 차고 그 다음에 여기 기계를 이렇게 붙여놓고 다녀봤어요. 도대체 심장 몇 번 뛰는가? 이걸 한번 재봤어요. 해보니까, 자, 어떤 그 아빠가 직장에 가니까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제 밤새도록 늦게까지 귀한 결제 짜가지고 다 책상에 올려놓고 왔는데 아침에 딱 같이 출근하니까 딱 이러고 보더니 집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기한이라고 했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는요, 평소에 김 부장하고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칸칸해가지고 하여간 김 부장 소리만 들어도 벌써 스트레스야. 심장이 뛰어. 그런데 오늘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놨는데 이거 집어 던지는 순간에 심장이 또 뜁니다. 쿵쿵쿵쿵 또 뛰는 거예요. 그래 오늘 너무 기분 별로 안 좋았어. 그래 오늘 빨리 일찍 나 퇴근할 거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세례 밟고 가다가 앞에 뭐가 있어요? 교통경찰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지 5만원짜리 꺼인 거예요. 교통경찰 붙잡히는 순간에 또 심장이 쿵쿵 또 뜁니다. 오늘 일진 되게 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집에 딱 가니까요. 평소 같으면요. 자기 마누라가 띵동 하면요. 여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뭐 해놨는데 오늘은요. 탁 돌아서 쳐다보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 마누라 얼굴을 보는 순간 또 심장이 또 뜁니다. 현대인들은 도대체 이 심장을 몇 번 뛰는가? 곰을 몇 마리 만나는가? 이걸 해보니까 평균입니다. 하루에 25마리를 만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냐 하는 것을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한셀리가 이게 심장이 너무 많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한 번 뛰다가 처음에 김부장 때문에 뛰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다시 교통경찰 때문에 또 만나가 또 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누라 때문에 또 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항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심장의 뛰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게 반복하지만 우리 몸에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균형이 이게 반복만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깨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뛰지도 않는다 하는 얘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가지고 쫙 당기세요. 그러면 탁 놓으면 탁 붙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무줄을 당겨 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 쫙 해가지고 이거를요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당겨놨어요. 그러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이 되는 거예요. 차가 안 내가요. 그냥 출 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긴장 해가지고 쫙 빼가지고 이것이 이완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몸의 균형이 잃어버리고 만다. 점점 떨어져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병입니다. 여러분 고혈압 왜 생겨요? 이 스트레스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 스트레스하고 직결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암은 뭐 여러분 암 환자 한번 보세요. 2, 3년 전에 전부 다 충격적 사건 다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하고 병하고는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네. 있어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의학에서는 이거를 그 사람의 그 성격을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쓰레기 봉투를 이게 안에 부글부글 화가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요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안좋아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타입 A, 앵그 화를 잘 내는 성격을 타입 A라고 합니다. 자, 이 타입 A 성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화를 잘 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화를 잘 내다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좀 붉고 목이 뒤에 보면 벌게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자동차를 몰아도 기본 고속도로 상에서 120, 120 이 정도 달리면 보통인데 기본으로 달리는가? 제 아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를 얼마 달리는가 하면 기본이 150, 160을 달려. 그래서 왜 그렇게 달리냐 하니까 자기는 앞에 차가 알랑알랑하면 속이 터져 못 본대요. 응? 추월을 해야 돼요. 그럼 추월하면 또 뭐가 있어요?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추월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교통경찰한테 안 걸리냐 그랬더니만 괜찮대. 왜?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자기를 못 따라온대. 이 정도로 하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격만 급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런 사람 계시죠? 네. 이 사람은요 테니스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면 또 하자는 거예요. 네, 또 하죠. 이 사람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져줘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성격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한 번 이 사람한테 걸려놓으면 이게 안 풀려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를 뿌득뿌득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성격을 우리는 의학에서는 타입 A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순환기 쪽에 심장, 뇌, 그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이 얼마나 잘 오냐 하면 6배나 잘 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격에 비해서 6배. 화를 내다가 안 그러셨어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하고는 얼마나 지금 병하고 관계 있느냐 하는 것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쓰레기가 안에 불불 끓는데 이거를 밖으로 터뜨리는 사람이 A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반대 성격이 있어요. 밖으로 막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고 속으로 참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참아 뿌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속에 불이 있는데 이거를 참아 뿌리면 어찌 돼요? 속이 다 타 뿌리는 거예요. 다 타 뿌리. 그래서 아이고 속 탄다. 그랬잖아요. 찬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속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타입 C라고 합니다. 타입 C. 그러니까 타입 캔서예요. 암 성격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희한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암 환자 프로그램 이렇게 해보면요 재밌어요. 타입 A 성격 하면요 제가 하면은 와하하 하고 막 난리인데 그런데 타입 C 가면요 조용 전부 다 구석에 앉아가 조용히 이리 앉아 계세요. 이제 웬간은 웃으면요 웃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그냥 끝이에요. 울고 싶을 때는요 엉엉 울어야 되는데 눈물 참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래요. 왜? 자기 감정을 밖으로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타입 C 성격은요. 보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협조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렇지만 결단성이 부족하고요. 분노, 두려움을 억지로 참아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울증하고는 직결 관계가 있어요. 암은 딴 게 아니에요. 몸의 우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노 엑시트. 나는 출구가 없다. 이 지금 암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높는가 하면 5배나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암 성격이. 이런 성격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자 그러면 화를 내면 여러분 화가 나면 속에 불불 화가 스트레스 받으면 터뜨려야 돼요? 안으로 참아야 돼요? 터뜨리면 이제 암 타입 A 옵니다. 심장병 와요.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처리를. 네, 어떻게 해소하세요? 여행을 간다. 예, 좋네요. 또 목욕을 하신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쉐주를 제가 예, 술 한잔 마시는 게 좋죠.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이런 방법이 뭐 등산한다든가 운동하다든가 뭐 고함을 지른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각자의 예? 노래방에 가신다. 노래방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스트레스 봉지를 빨리 풀어내야 돼요. 이 푼다는 거예요. 그 제 책이 마음을 풀어야 낫지란 책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암세포는 바깥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혼란을 겪어가지고 정상세포가 이게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게 고장난 세포가 자꾸 세포를 찍어내면 세포 분열을 하면 이게 결국은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암이 왜 고장나냐면요. 이 속에서부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나 죽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신호로 받아버려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가보면 재밌습니다. 타입 A 사람들은요, 낚시 가보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낚시를 던져놓고 안 물리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지게 물리면 바로 옆에 또 옆에 붙어가지고 또 던집니다. 또 안 물리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연못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타입 A예요. 예. 그럼 타입 B는 뭐냐? 타입 B는요, 던지놓고 멍텅구리 낚시장에 던져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고도를 치고 삼겹살 구워 먹고 퍼지 눕고 자는 사람이 타입 B예요. 예. 그럼 타입 C는 뭐냐? 근본적으로 낚시를 안 가요. 신랑이 가자 그러면 당신 어서 갔다 오라고 나 재미없어 못 가겠다고 그냥 집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궁상 두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타입 C예요. 성격하고 병하고 관계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타입 A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성공적인 사람 타입 A 성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은 타입 C 성격이 그렇고 타입 B는 예전까지는 가난하고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타입 B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그 대부분의 이겨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열심히 뛰지 말고요. 좀 게으르세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뛴다고 몸만 피곤하지. 지금은 이 시대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별별 궁상 뜨는 사람이 아이디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삼성의 루프페이라는 이번에 그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모든 이제는 그 결제가 여러분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이제 카드 갖고 다니죠. 이제 카드도 없어지는 시대가 있어요.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이게 핀테크라 그래요. 근데 이 핀테크가 하는데 그 삼성에서도 그걸 이제 루프페이라는 이 회사하고 같이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 루프페이 회장이 뭐냐 하면요. 당신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나는 굉장히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렇대요.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복잡한 게 좀 단순하시고 쉽게 좀 하는 방법 없냐?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루프페이가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시대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 메디테이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요. 훨씬 더 아이디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하지 말라 하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일이겠지만은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예, 스트레스와 암. 이 테모쇼기라는 이런 사람이 이 암이 왜 이 성격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자료라서 여러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 듀크 대학에서 지금 했는데 요 손가락을 여러분 달려보세요. 9개, 10개인데 여기서 9개 가운데 내가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슈퍼에 가서 앞 사람의 물건을 구입한 물건을 이렇게 카트에서 이렇게 보면 몇 개인가 이거 센다. 왜 센지 아시겠죠? 네? 네, 빨리 가려고 예, 센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늦으면 다른 위층에서 오래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어떤 일이 실수했는지 자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교통이 정체되면 심장이 뛰고 숨이 막 가빠지는, 여러분 러시아가 돼가지고 꽉 막혀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못 있고 막 심장이 막 뛰어 답답해가지고 막 그렇게 온다.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될 때 소리를 내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 자기를 비판할 때 막 바로 욱 하고 바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바로 위층에서 오래 서 있으면요. 지금 오래 붙잡고 있으니까 밑에 바르까 막 찬다. 예? 엘리베이터 막 차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면 한번 두고 보자. 갚아줄 궁리를 한다. 그 다음에 TV 뉴스 시청 중에 투덜투덜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다. 예. 자, 여러분. 내 거 몇 가지 되는지 세어봤죠? 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7, 7개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6개 이상. 6개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2개 이하. 손 들어보세요. 2개 이하. 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가운데입니까? 예. 가운데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 이상은 타입 A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장병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아주 정확한 이게 측정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2개 이하 그랬죠? 예? 2개 이하. 이거는 타입 C, 암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 안 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화도 옛날에 내봤는데, 화 내봐도 이게 안 비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꼭 참아 뿌리면 이게 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화도, 아니, 지렁이도 밟아도 꿈틀리는데, 화도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잘 처리하는 것만 배우시라 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치료하는 방법에 우리가 이런 병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왔다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현대 의학을 이렇게 보면 크게 지금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본래 학부를 철학을 했어요. 철학을 하다 보니까요, 동양 철학이 있고 서양 철학이 있죠. 그렇죠? 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딱 구분돼요.
서양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것이 머리가 발달되냐면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비판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요, 해부를 잘합니다. 쪼개고 이렇게 자꾸 해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봅니다. 자, 숲과 나무를 얘기할 때에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서양입니다. 그런데 동양은 뭐냐? 숲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자,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예, 상호. 좋고 나쁘면 사실 봐도 장단점 다 갖고 있겠죠. 네. 자, 서양을 한번 보세요. 서양이 분석 쪼개쪼개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의학에 와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자, 병이 왔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을 펴놓고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 전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해부를, 아나토미, 해부를 하다, 그래서 서양 의학은요, 첫 번째, 우리 본과 학생들한테 바로 첫 번째 수업이 뭐냐 하면 바로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우리 몸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봤었죠. 신경, 그 다음에 뭐 호흡기, 뭐 그 다음에 면역 체계,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근골격계 뭐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을 쭉 봤는데 요즘은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요. 여러분, 현미경 가지고 보는 게 넘어서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요즘은 전자현미경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렌즈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 몸에 사람의 세포가 한 60조 개 있다 그러면 60조 개고 세포 하나를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핵이 있고 옆에 보면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가 전부 다 아까 낯선 연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뱅뱅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그 먼지맡은 이 세포 하나에 거기에서 요런 염색체가 있으면 거기에 옷감같이 말이죠. 실을 이렇게 줄 풀면 풀려요. 졸졸졸 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염색체거든요. 두 가닥으로 AGCT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진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그 먼지맡은 그 세포 하나에 거기에 23개가 들어있는데 23상으로. 근데 요게 한 개 풀면은 요 염색체 그 염기세 요게 길이가 몇 개 얼마 나온가 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1m 80이에요. 먼지맡은데 거기에서 이거를 찾아낸다. 근데 요즘 논문이 있잖아요. 노벨상을 전부 다 이런 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 이런 게놈 지도라는 거는 그게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게 현미경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지금 과학적인 이게 해부학을 지금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근데요, 이렇게 속속 들여다 보는데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못 볼까요? 정신. 정신은 본래 안 보이고. 몸을 보는데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해부를 해보면 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를 못 봐요? 마음은 아니고 전체 기도 아직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을 보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고 거의 더 넘어서고 몸인데 보이는데 못 보는 게 있다니까요. 뭘 해부해보면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전체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여러분, 자, 내가 해부를 하면 피가 지금 돌아가는 게 보여요? 해부하는 순간에 뭉치 푸는 거 아니에요? 음식 먹고 이게 소화가 이게 돼가지고 이게 변으로 나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림프가 이게 움직이고 지금 이게 하는 거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살아있는 걸 전부 다 끝나버렸어. 해부학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의학은요. 우리 몸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장 이쪽으로는 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학의 목적이에요. 맞죠? 잘 안 돌아가는 더 잘 돌리게 하는 거
막힌 거를 뚫어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의학의 목적인데, 보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현대 의학은 뭘 해왔냐 하면요, 보는데 진단학은요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병 찾아내는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DMS4라는 책을 보면요, 병 진단 책이 있거든요. 이만큼 두꺼운데요, 지금 현대 우리 의학에서 병을 몇 개 만들어냈냐, 한 5만 가지 만들어내놨어요. 10개 가운데서 5개 이상은 이건 무슨 병이다, 무슨 병, 루푸스다, 베체트다, 별게 다 만들어냈어요. 이름도 여러분 모르는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는데, 진단은 하는데 현대의학에서 여러분 치료법이 있던가요? 자, 암이다. 암이 오면은 가장 첫 번째 수술, 서전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항암제, 키모. 또 그 다음에요, 방사선. 여러분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있어요? 제4의 의학 면역력 보면 요즘 좀 나옵니다. 그것도 별 차이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현대 우리 몸에 어느 정도로 효과를 주는가 하면요, 지금 암 환자들 재발을 하게 되면요, 회복할 가능성이 5%가 안 돼요. 지금요, 어떤 독일의 통계를 제가 봤는데, 그냥 가만히 환자들 그냥 암이 오더라도 그냥 치료 안 받고 그냥 가는 거하고, 병원 치료 계속 받고 하는 거하고 수명은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럼 수술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예, 이거요, 정말 이거는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저는 암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생명한 2번 있으면 괜찮겠는데 한목부이라 가지고 진짜 이거는 우리가 전략 짜고 지혜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대신 반드시 우리 현대의학의 한쪽 눈 가지고 보면 안 돼요. 통합적으로 봐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서양의학은 특징이 뭐냐면 쪼개고 계속 쪼개보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가톨릭 의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가 보면요, 여러분 내과, 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소아과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과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의 몸인데 몇 개가 과가 나눠져 있을까요? 한 50개.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169개요. 내과 안에도 내분비내과, 그 다음에 혈액 종양내과, 과가 이게요, 쪼개가지고 그 전문의는 그 가운데 한 개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인데 전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의사들이 지금 뭐냐면 그 한 가지 전문의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서양 의학이 얼마나 쪼개나가지고 나무 하나, 소나무 하나에만 전공이야. 전체를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의학의 장점은 뭐냐면요, 과학이에요.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적이사예요. 그 의사는 죽어도 이 논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배가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가지요. 또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학문의 지식이 증가해요. 서양 학문은요,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노벨상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을 해요? 서양 의학이 시작이 해부학의 죽음의 학문이에요. 진단학이 발달됐는데 치료학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서양의학의 맹점이에요. 자, 동양을 넘어가 봅니다. 동양의학은 거꾸로입니다. 숲을 보다 보니까요, 숲을 보다 보니, 자, 진맥을 합니다. 환자가 떠 보면요, 피부색을 봐요, 눈을 봐요, 그 다음에 맥을 잡아요. 네? 여러분, 환자가 맥을 딱, 의사가 허연 할아버지가요, 맥을 탁 쥐고 탁 하면 잡힌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안정이 되죠. 벌써 기분적으로 벌써 반쯤 나는 것 같아요. 벌써 그게요, 이 플라시보 효과 나타난다니까요. 서양 의사는 어때요? 앉아가지고요, 환자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좀 몸 진단 중에 괜찮으세요? 아픈 데 없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끝이야. 맞죠? 좀 물어보면은 대답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모르니까. 맞아요. 왜 몰라요? 의사들 왜 몰라요? 그 사람들요, 여러분, 의과대 가는 애들 있죠? 제가 애들 보면요. 이야, 진짜 천재예요. 눈이 바짝바짝바짝한 애들이요. 어떻게 저렇게 총명하게 생겼을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요. 잠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왜 몰라요? 너무 세분되어 버리니까. 맞아요. 쉽게 말해서 요 진단하는 순간은 딱 통계가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람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지나면요 달라버려요. 여러분 우리 면역이라는 것도 아침 저녁이 달라요. 안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뚝뚝하고 나빠지고요. 기분 좋으면 확 좋아지고요. 이 살아있는 몸은 변화무쌍하다 보니 내 말을 하는 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 말을 못해요. 다 틀려요. 그런데 동양의학은요, 보세요. 살아있는 거 맥을 띄는 걸 다 지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하타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요, 이 대변을, 환자의 대변을 전부 다 보고, 색깔도 보고요. 그 다음에 오줌 같은 거 찍어가지고 말까지 봤대요. 이 의사가 그런 게 의사예요. 진짜 그 환자의 그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봐요. 자, 맥이 뛰는데, 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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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들리는데, 몸이 약한 사람은요, 탁 들어보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요, 논문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글자를 툭, 이렇게 쓰고, 톡, 이렇게 씁니까? 논문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어렵죠? 그러면, 이거를 옛날 하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썼냐?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 방법이, 툭, 그러면은 폭포같이 힘있지? 예, 그렇네요. 여러분 소리가 아주 약하면요. 가랑이같이 약하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포, 가랑이 이건 학문적인 용어예요? 단어가 아니죠? 학문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동양의학은 도예요. 도. 하타 같은 허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업적을 쌓았더라도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후배가 또다시 밑에서 또 올라야 돼. 그리고 그 경험을 느끼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걸 제자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학은요, 살아있는 몸을, 여기에 몸에 이게 신경이라든지 이렇게 혈액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경락,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하는 걸 찾아내는데, 살아있는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학문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학문. 그래서 동양의학은 사실은 의학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느낌이에요. 예술이에요. 예술. 자, 그러면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예. 한의사한테 가보세요. 내가 이 한의사 진단 결과하고요, 저 의사하고요, 얘기가 완전히 다 따로따로예요. 그게 데이터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그러면 서양의학이, 한의학은 그 대신 뭔가 하면요, 살아있는 걸 하다 보니까 침, 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약을 해서 더 잘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의학, 서양의학 가운데 어떤 걸 우리가 선호해야 되겠어요? 둘 다, 양쪽 다 해야 돼요. 양쪽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서양은 분석적이고 동양은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해부학이지만 동양은 생명 흐름,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과학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이 서양과 동양을 통합을 해나가요. 통섭, 통합, 인테그레이티브.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 컴퓨터가 돼가지고 쿵, 얼마든지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고 다 해낼 수가 있죠. 네. 이게 바로 통합의학의, 요즘은요,
서양 사람들 그 분석적인 머리를 가지고 동양의 아유베다, 그 다음에 중리학, 한의학,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전부 다 동양의 지혜를 가져가지고 전부 다 서양화 시켜 나갔어요. 그럼 저는 뭘 했냐? 저는 우리 거를 여기서 개발을 못하고 미국 하버드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기술을 다시 배워가지고 역수입을 하는 거예요. 예. 자, 다음.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심리요법, 이완요법, 생활,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약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통합을 해야 돼요. 교육도 해야 되고 인지 전략도 생각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암시, 긍정사고, 타입 B를 개발해야 되고 종교생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스트레스하고 긴장기가 있어요. 이거를 이완, 릴렉스를 해줘야 돼요. 그 부교감 활성화, 그 다음에 근육이완, 뭐 바이오 피드백, 명상, 요가, 복식, 아로마, 침술, 생활 습관은 뭐 흡연, 알코올, 다이어트, 유머, 웃음, 그 다음에 약물, 불안제, 항우울제, 이런 스트레스 차단제, 한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실습 한 가지 제가 좀 잠깐 해드릴까요? 지금 조금 제가 집중이 조금, 본래 사람의 이 뇌라는 것은요, 1시간 반이 넘으면 모든 사이클이 이렇게 1시간 반 사이클 돼 있어요. 처음에 집중되어 있다가 조금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요, 1시간 좀 지나면 그때부터 뭐 뇌에서는요, 강사님 좀 이제 조금 쉬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신호가 와요. 예? 여러분, 우리 잠을 잘 때도, 이 잠을 잘 때 보면, 그것도, 여러분 잠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평균? 11시. 몇 시에 일어났어요? 6시. 7시간 주무시는데, 어제 주무실 때 하고, 일날 때 하고, 그것만 생각나죠? 주무실 때 하고, 그 다음 중간에 없어져 버렸죠? 그럼 우리 단숨에 자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에는요, 이게 뇌파를 가지고 정말 측정을 해보면, 토막토막잠을 잡니다. 토막토막잠을 자요. 그럼 얼마씩 잔가 하면 1시간 반씩 잠을 자요. 그 첫 번째, 제가 이걸 한번 처음에 우리가 이제 베타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파, 세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 이런 파동 뇌파가 있는데요. 베타파 저쪽에 이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자, 이 베타파 지금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되게 심할 때는 이 베타파예요. 이러다가 이 스트레스 점점 이게 떨어지면 알파파로 되거든요. 이렇게 쭉 떨어져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거의가 지금 알파파 상태 강의를 들을 때는 요게 의식이고 이게 무엇이게 주무실 때 잠의 파동이에요. 이 떨어지면 요렇게 하다가 요게 깔락깔락 할 때가 있어요. 요게 뭔가 하면 제 강의 듣다가 순간적으로 깜빡 좋은 수가 있죠. 그렇죠? 0.1초 만에요. 뇌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쫙 뿌려지는 순간에요. 하여가 순간적으로 눈에 샷터가 착 닫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깜빡 들어가 버려요. 요 상태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선잠이라 그래요. 선잠. 요다가 뚝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렘 단계가 있어요. REM. Rapid Eye Movement 해가지고 눈이 막 움직이는 그런 단계예요. 꿈을 꾸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이게는 몸잠이라 가지고요. 몸부림을 막 뒤척뒤척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깊이 들어가면 홍콩잠을 빠져요. 그래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또 다시 선잠을 자다가 또 렘이 되다가 꿈잠하다가 몸부림잠 하다가 또 홍콩잠 자다가 요런 단계를 요 단계를 몇 번 하는가 하면 어젯밤에 적어도 약 한 4번, 5번 이렇게 토막잠을 자고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꿈 얘기 잠깐 좀 해드릴까요? 잠에 대해서. 여러분 불면증 있나요? 여러분 불면증 있으면은 병원에 가면요. 회복이 쉽지 않아요. 약만 먹으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그게요.
사람 멍해져가지고 근본 치료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심신의학으로 하면요, 기가 막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잠 무슨 잠? 선잠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잠? 꿈잠이라 했어요. 꿈 꾸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애들 잠잘 때 보면 눈이 막 움직이는 걸 봤죠? 그때 깨워보면요, 꿈꾸지가 꿈을 딱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잠은 특징이 뭔가 하면, 선잠의 특징은요, 옆에 잠을 살짝 들 때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요, 오늘 누구 만났어요? 그럼 오늘 저 김사장 하고 막 이렇게 대답도 또 해요. 예. 그렇죠? 그 선잠이 딱 지나면요, 눈이 막 움직이는 순간에 꿈잠을 자는데, 제가 꿈잠, 몸잠이 제가 다 지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꿈잠을 하는 순간에는요,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안 움직여요. 대신에 뭐가 하는가 하면 생각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는 몸이 풀려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창조자가 이 몸을 묶어놔야 돼. 몸이 풀리는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 그게 목류병이에요. 애들 같으면요, 막 꿈꾸다 피터팬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뛰는 큰일 나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마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꿈을 꿀까요? 꿈을 꾸죠? 여러분, 갓난 애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갓난 애기는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꾸지요? 걔 무슨 꿈을 꿔요? 경험도 없는데. 뱃속의 꿈. 네. 이게 참 궁금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 동물들은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네? 꿉니다. 개들도 하고 막 꿈을 꿔요. 그게 진짜 개 꿈이죠. 근데 여러분, 왜 꿈이라는 것을 왜 써야 돼요? 왜 꿈이라는 것을 왜 이 창조자가 꿈꾸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게 또 이제 심리학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꿈을 한 박탈시켜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렘 단계에 막 눈동자가 움직일 때 꿈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잠 못 자게 깨우는 거예요. 그럼 꿈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꿈을 박탈시키면 기억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잠자는데 꿈꾸는데 자꾸 꿈을 못 꾸게 막아버렸어. 그럼 어찌 될까요? 피로가 늘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선잠에서 요거를 박탈시키니까 몸부림장을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꿈을 못 꾸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뭘 알게 됐냐면은, 꿈을 박탈시키면 이게 꿈의 원리가 왜 꿈을 꾸는가 하는가를 알게 되니까 이게 정신적 청소 가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뭐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인공관계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거 전부 다 꿈을 꾸면서 전부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에 이 정신이 다시 깨끗해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꿈을 못 꾸면요, 그 어제 스트레스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얘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자, 몸부림을 짜면요, 뭐냐 하면, 몸부림을요, 밤에 요 특징은 뭔가 하면, 눈은 딱 멈춰버려요. 생각은 마비가 돼요. 그 눈동자 위에 딱 붙어 꼼짝도 못 하는데, 몸은 뒤쳐 몸부림을 해요. 자, 여러분, 몸부림은 왜 할까요? 이때 우리 몸부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은요, 전부 다 잠잘 때 다 만들어집니다. 95%가 잠잘 때 면역이 생기는데, 문제가요, 몸부림을 칠 때에 몸에 있는 모든 면역을 축축축축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게 이게 그렇게 좋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전기 스마트폰 이게 충전해 놓으면 저녁에 빌빌대다가 꽂아놓고 주무시죠? 그거 꼭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때에 전부 다 몸에 충전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제 하루 종일 오늘 노가다 했다가요, 몸이 천근만근이야. 꼼짝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퍼져떡 누워 잤는데 몸무리 몇 번 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가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면역이 충전 다 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 몸부림잠의 특징인데 그 다음에 홍콩잠은 뭐냐 하면요. 완전히 말 그대로 홍콩 가는 겁니다. 몸도 마비, 정신도 마비. 완전히 가뿐해요. 여러분, 이거는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제 융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입니다. 들어봤죠? 융이라는 사람이 이때 뭘 하는가 하면 창조자를 만난대요. 그게 신의 성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브레이크아웃 프린시플 해가지고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할 때에 우리 몸에서요 실제 어떤 절정 경험을 합니다. 창조자를 만나든지 소위 하나님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뭐 우리가 또 다른 종교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 어떤 절정 경험을 해요. 이거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몸 속에서 이 NO라는 일산화질소가 나이트릭 악시드라는 물질이요. 팍팍팍 튀어나와요. 그 물질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 있는 병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 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 체험하면 병 낫는 거 뭐 그런 게 있죠. 그게 요즘 과학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전공은 뭔가 하면 이 단계로 들어가게 잠을 자지만은 명상 상태 요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깨어있게 잠을 자는데도 내 판은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를 제가 사람들이 가르치고 보급을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 암이 낫고 요즘은요 별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때 엔돌핀, 옥시토신, 도파민, CCK 이런 기가 막힌 호르몬이 극대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사이클이 되는데 자 이제 불면증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불면증이 뭐냐 하면요, 우리 몸은 보세요. 몸이 여기 몸잠입니다. 여기 지금 꿈잠이죠. 꿈잠에 요 사이클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몸부림잠에 사이클이 이렇게 돼요. 항상 1시간 반 시간 됩니다. 불면증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불면증 환자 잠을 자요 안 자요? 예. 선잠도 아니고 예, 내가 겪어보니까 예, 자 보세요. 같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아내가 지금 불면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신랑 옆에서 보면요, 어떤 때는 아내가요 잠을 자는데 불면증이라 하면서 잠을 자는데 코를 골면서 잡니다. 코를 곱니다. 피곤하니까. 그런데 잠을 잤다 그래요? 안 잤다 못 잤다 그래요. 밤을 꼴딱 새었대요. 당신은 언제 몇 시에 새벽 2시에 화장실 갔다 왔지 않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근데 몸은 잠을 자요. 이게 몸 따로 정신 따로라서 그래요. 불면증은 뭐냐면 몸은 잠을 자요. 몸까지 안 자면 그 사람은요, 사람이 일주일 잠 안 자면요 그 사람 다 죽어요. 우리 사람은 몸은 잠을 안 자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은 잠을 자는데 정신이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자, 이게 뭔가 이렇습니다. 이 몸잠입니다. 요게 지금 정신적인 잠이에요. 정신잠인데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지금 몸부림은 몸잠이에요. 몸은 잠을 자요.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잠이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각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이렇게 깨 있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바로 불면증, 네? 임소니아라고 불면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약을 주죠. 그럼 불면증 약을 주면은 요거를 멍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잠 자는 거예요. 희미하게 잠 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깨어 있으면서도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각성되어 있느냐 하면요. 청소가 안 돼서 그래요. 정신적인 청소가 안 돼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너무 이렇게 이게 있다 보니까 그 각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청소를 정신적인 꿈을 자면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 꿈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이 병이 이게 뭔가 하면 정신적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불면증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불면증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한 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 불면증 환자 홍콩잠을 여기에 초대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블랙아웃이라는 거예요. 이 블랙아웃을 이게 바로 미국에서 하는 하버드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또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 블랙아웃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불면증이라서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게 잠이 안 와서 그런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가장 간단한 팁 하나 드리면 불면증 환자들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요. 주무시기 전에 몸을 이완시키세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모든 기침이 경직되어 있어요. 텐션, 긴장되어 있어요. 이거를 음악을 들을 때 풀리죠? 음악을 들을 때 몸이 이완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목욕하면 어때요? 아, 시원하다 하고 몸이 이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몸에 물 좀 잠궜다가 이완시키고 주무시겠다. 좋은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불면증 환자가 가장 한 가지 몸이 좀 냉해요. 몸이 차가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요즘 수면 양말 있죠? 수면 양말 있죠? 두꺼운 양말 있잖아요. 너무 쪼이지 않고 그러면 따뜻하게 하는 거. 발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무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네? 네, 따뜻한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이완시키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블랙아웃의 키가 뭐냐면요. 몸을 맡겨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꽂아놓고 여기 지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금 봅니까? 예? 볼 필요 없죠? 꽂아놓고 뜬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되는 거를 던져내놓는데 요 방법을 이제 블랙아웃에서 그 방법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좀 실수 하나 한다 그랬죠? 네, 실수 하나 하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같이 긴장 이완, 몸을 릴렉스 하는데 이완시키는데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은 몸을 이게 제이콥스라는 박사가 이 방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심신의학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저한테서 한 30가지 이렇게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배우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개의 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긴장 이완법이라는 거예요. 텐션 릴렉스 하는 건데 여러분 몸을 이완시키는 것을 더 강하게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면요. 긴장했다가 탁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주먹을 꽉 쥐보세요. 온 팔 전체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 풀어버렸어요. 탁 풀어버렸어요. 쫙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팔이 싸하게 시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팔을 이완하는 것보다도 긴장했다가 탁 풀어버릴 때 이 팔의 이 강도가 훨씬 더 릴렉스가 확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게 제이콥슨이라는 박사가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우리 애기 엄마 출산할 때요. 출산하는 사람들이 요 방법을 가지고 했더니만 거의가 다 순산을 해버려요. 박수! 예.
그 다음에 거의 이완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순산하고 통증이 절반으로 확 줄어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한 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얼굴에는 36개의 근육이 있거든요. 이거를 막 찡그리면서 제가 여러분 얼굴 안 볼게요. 긴장하세요. 자, 그리고 5분 긴장, 5초 긴장, 15초 이완입니다. 자, 시작! 긴장! 얼굴 힘을 주세요. 얼굴 막 찡그리세요. 힘을. 긴장! 긴장! 이완! 탁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 풀고 난 다음에 속으로 말합니다. 내 얼굴은 편안해진다라고 말하세요. 끝까지 호흡을 마시세요. 호흡을 풀어내면서 내 얼굴은 좀 편안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원하죠? 네, 요걸 2번씩 하면 되는데 지금은 오늘 한 번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입 아구 있죠? 이걸 최고 한번 벌리고 옵니다. 자, 시작. 긴장하세요. 긴장. 긴장. 이와 탁 풀어버리세요. 자, 입이 얼마나 시원한 걸 느끼겠죠? 입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난 호흡을 마시세요. 하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내 입은 지금 편안해진다라고 말을 하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에 자, 양쪽 어깨를 최대한 귀 쪽으로 당깁니다. 자, 신장.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붙이세요. 귀로 붙이세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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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탁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호흡을 마시고 호흡을 뱉어낼 때의 몸은 이완되는 거예요. 쫙 풀어내면서 내 어깨는 편안해진다라고 말하세요. 자, 이번에 양쪽 어깨를요 최대한 앞으로 쪼옵니다. 알겠죠? 자, 두 팔을 당기면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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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하시고 내 어깨는 지금 편안해진다라고 말을 하세요. 호흡을 마시고 뱉어내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양쪽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가슴을 내면서 뒤로 좀 좁니다. 자, 두 팔을 좀 당기면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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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그리고 끝까지 호흡을 마시고 쭉 뱉어내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듯이 양쪽 팔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힘을 줍니다. 힘을 주세요. 온 팔에 힘을 주세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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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탁 내려놓으세요. 팔에 느끼 싹한 걸 느끼세요. 팔이 시원하지요? 싹하게 마음껏 느끼세요. 그리고 호흡을 마시고 풀어내면서 내 팔은 지금 편안해진다라고 말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배꼽을 배를 최대한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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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탁 풀어내시고 끝까지 호흡을 마시고 뱉어내세요. 그 네 배는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요 배를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오늘 밖으로 똥배를 냅니다. 자, 긴장,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긴장, 긴장, 이완! 그리고 끝까지 호흡을 마시고 풀어내세요. 내 배는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은 혼자서 관략근 있죠. 항문 관략근 힘을 줍니다. 자,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와! 탁 풀어내시고 자, 끝까지 호흡을 마시고 쫙 풀어보세요. 여성들 요실금 남자분의 생식기 굉장히 힘이 좀 됩니다. 이거는 늘 해야 돼요. 자, 다음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쭉 뻗고 다리에 힘을 줍니다. 자, 다리의 발가락을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그리고 온 다리 전체에다가 힘을 줍니다. 긴장! 당기면서 힘을 주세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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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탁 내려놓으세요. 마음껏 탁 풀어버리세요. 끝까지 호흡을 마시고 풀어내세요. 내 다리는 지금 편안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발을 당기는 게 아니고 발을 밀립니다. 밀면서 쥐안 날 정도만요. 자, 긴장하세요. 힘을 주세요. 긴장, 긴장, 긴장. 이완! 탁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호흡을 마시고 다리가 좀 편히 느끼세요. 자, 호흡을 끝까지 마십니다. 예. 금방 우리가 지금 한 게 긴장 이완법을 했어요. 제이콥슨의 긴장 이완법. 여러분 지금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어떻게 몸이 시원하지 않나요? 샤워한 거 느낌이 오시죠? 예. 이게 지금 바로 심신의학에서 하나의 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심신의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먹느냐, 먹는 것도 이게 전부 다 달라야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음식도요, 내가 열받아 먹으면 그게 독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를요, 정말 그 음식을 색깔도 보고 느끼고 맛도 보고 하면서 느끼면요, 그 행복한 마음에서 먹으면요, 이게요, 기가 막히게 우리 몸에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병에 가장 우리의 어떤 심신의학에서 그 치유의 키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시간이 다 끝났어요. 자, 사람에게 호메오스테시스라는 항상성, 회복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림이 잘 그리집니다. 그림 잘 그리는 날은 강의가 잘 돼요. 자, 우리 사람의 뇌에는 한가운데 요게 중심핵이라는 게 있어요. 뇌간이라는 게 요게 있어요. 이 척추에서 쭉 올라오는데 여기에 강력한 에너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망상체, 송과성, 해마, 번영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호흡, 생명이에요. 생명의 힘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파 껍질 같이 그 위에 한 개 덮어서는 게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파충류뇌라고 합니다. 파충류뇌. 그러니까 뱀, 개구리 같은 거는 요만큼 조그맣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물의 뇌가 위에가 번연계라, 동물뇌. 이게 번연계라고 그래요. 이게 구피질이라고 합니다. 구피질. 근데 동물의 뇌는 요게 뭔가 하면 감정의 뇌예요. 감정의. 번연계다 보니까 이게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동물들은 할 줄 알죠? 예, 그게 지금 동물의 뇌예요. 근데 요게 개는 요게 한 2개 깊다 보니까 요게 한 무게가 한 1,400쯤 돼요. 400g 돼요. 400g. 근데 사람의 뇌는요 1,200이에요. 1,400쯤 돼.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은 이거를 심피질이라고 심피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감정인데 요거는 뭔가 하면 이성뇌예요. 이성뇌.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에 사람은 뇌가 큽니다. 그게 보면 뭐 브로카, 뭐 베르니케 뭐 이런 게 있고 거기서 우리의 뭐 수리, 그다음 언어뇌,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만이 언어를 쓰죠. 수리 계산하고 하죠.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뇌가 커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물의 뇌는 요게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 요게 감정뇌. 요거는 이성뇌예요. 근데 감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문제 두려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이게 너무나 필요했어요. 좋은 거예요. 왜? 항상 우리 산길을 다닐 때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너무 필요해요. 항상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 봐야 이게 안 넘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돌다리가 없어요. 뱀이 요즘 곰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뱀 대신에, 곰 대신에 세상에 스트레스 주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람을 봐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죠?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전부 다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 갖다 준다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이게 참 이게요. 여러분 세상 전부 다 한다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고요. 사람 그것도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더라도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의 고민이에요. 딜레마예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이 이게 몸을 위해서 필요했는데 현대인들은 이게 장애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너무 많이 우리를 하다 보니 장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가령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철근 있죠. 철근. 한 40cm 되는 철근. 여러분 책상 철근 이 정도 되는 거 요거를 바닥에 이렇게 쭉 지금 깔아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위로 이제 걸어가 봅시다 하면은 여기 못 건너가실 분, 걸어 못 가실 분 계세요? 다 걸어가 가시죠? 근데 이 철근을요, 못 건너가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술 취한 사람 같으면 삐딱삐딱 하다 못 건너가요. 근데 요 철근을 요 빌딩하고 요 앞에 빌딩하고 양쪽에다 큰 높은 데다가 빌딩 위에 걸쳐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건너갑시다 하면 건널까요? 못 건널까요? 좁아졌어요? 좁아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딱 오는 순간에요. 한 발을 못 건너갑니다. 꼼짝을 못 합니다. 그때 건너는 사람도 한 사람 있어. 누굴까? 술 취한 사람. 야, 쓰더라. 그것도 못 건너. 비키 봐라. 내가 한 건너볼게 하고 삐딱삐딱 하면서 잘 건너간다니까요. 뭐가 없어가요? 두려움 없으면 건너가요. 문제는 있잖아요. 사람의 이 두려움이 딱 잡히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완전히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얼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병이 하나 있어요. 이런 병이 있는데 벼룩을 한 마리 넣어놨어요. 여기 병이 높이가 30cm야. 근데 사실 이 벼룩이요 1m, 2m 뛰어. 딱 하면 뛰어. 맞죠? 그런데 요가 계속 뛰다가 위에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얘라면 얘가 계속 받치는 거예요. 탁탁 받치는 거예요. 나중에 뚜껑을 열었어요. 그럼 얘가 몇 cm 뛸까요? 죽어도 29cm밖에 못 뛰어. 안 받칠 정도만 뛰는 거예요. 뚜껑 열렸는데도 여기까지 못 뛰어. 여러분 동물이 모든 훈련시키를 다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안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요. 우리는 수없이 아빠한테서 들은 얘기가 이 가시나야. 가시나가 어디 공부한다고 쳐!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병신 같은 게 너는 하지 마. 그냥 좋은데 시집이나 갔다 와. 그냥 가. 이러고요. 우리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안 돼.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나는 그래 난 못해. 하려고 난 병신 같아. 난 말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 오래 세월이 되었어 그렇지 모르지만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자 보세요. 2008년도에 이 수마트라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이 아줌마가 있는데 갑자기 애 울음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강가에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5살 먹은 딸이
악어에 물려버린 거예요. 이 악어가요, 물고 막 다리를 막 들고 막 하는데, 이 악어의 입이 어느 정도 가면요, 악어는요, 요 이빨 여기에다가 작기 관계 다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작기 있죠? 예, 하는 거, 허위하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 악어는 콱 무는 순간에 얼마가 1.5톤입니다. 이 악어의 힘이. 근데요, 이 엄마가 가가지고, 이 엄마입니다. 가가지고 막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 이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엄마가 입을 양쪽 발을 끌리고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딸을 살리려고. 근데 갑자기 엄마가 괴력이 생긴 거야. 이게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딸을 구했어. 그래가지고 70몇 방울 꿀매서.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물어보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요. 자, 다음에 한번 그림 볼까요? 이제 요 기사가 그냥 그대로 했는데 순간적으로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순간적으로 공포가 확 달아나대요. 무서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벌리겠나 의심이라는 게 생각도 못 해봤대요.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수다 떨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그 동물원 가운데 사자 굴이 있는 그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놀다 보니까 3살 먹은 애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야. 어디 간다도 거기 가네. 애가요. 사자 새끼가 이게 고양이같이 이쁘잖아요. 그게 이쁘다고 그 안에 요 철망이 있는데 그 애들, 서양 애들 머리가 좁으니까 그 속을 떠버린 거예요. 근데 저 안쪽에 보니까 어미가 털럭털럭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마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뛰어가지고 철망을 다리를 벌리고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렸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애기를 안고 뛰어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봤던 사람들이 여자의 연약한 몸을 이 철거를 이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했는데 옆에서 다시 또 했는데 했을까요? 아까도 했는데요. 못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벌리겠나 여자의 몸으로 이 의심이라는 생각이 한 개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 사자가 날 물을 죽일 거야. 두려움이라는 생각 한 개도 없어요. 딱 하나 애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여기 99%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뭔가 하면은 의심이라는 이 이성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뚫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엄청난 힘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우리는 과거의 레코드판 같이 두만강 푸른 물 두만강 푸른 물 두만강 고장날 레코드판 아시죠? 수없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넌 병신 같아.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붙잡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강력한 95%의 이 여자의 몸으로도 벌리는 이런 강력한 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몸의 병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창조자가 우리 몸에 그 유전자 염색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 심신의학이 이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은 심신의학, 통합심신의학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 강의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